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레디 플레이어 원. 환경오염과 인구 증가로 인해 제대로 살기가 힘들어진 2045년, 모든 사람들이 가상현실 오아시스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가상현실을 만든 할리데이는 유언으로 자신이 오아시스 속에 숨겨둔 이스터 에그를 찾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과 이 오아시스의 경영권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웨이드를 비롯한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보물찾기에 뛰어듭니다. 저는 처음 이 영화가 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세계 최고의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맡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만에 SF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 소설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재미도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 소설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이 영화에서도 완벽하게 재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우선 영화의 주요 무대가 되는 오아시스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가상현실은 게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회가 되고 직장이 되고 학교가 되고 말 그대로 또 다른 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CG지만 굉장한 퀄리티의 CG입니다. 그리고 비주얼도 끝내주고 스타일도 굉장하고 정말로 이 세계에 마법에 사로잡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작 소설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바로 팝컬처 레퍼런스 때문입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북미에서 크게 유행했던 팝컬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게임, 만화, 영화, 드라마, 음악, 심지어는 제품이나 광고까지도요. 던전 앤 드래곤, 자우스트, 위험한 게임, 조크, 러쉬, 울트라맨, 팩맨, 몬티 파이썬, 그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때문에 그 당시에 대한 추억이 없는 저로서는 아니면 저 같은 세대들로서는 몰입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는 연도에 관련 없이 다양한 팝컬처 레퍼런스를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시대도 가리지 않다 보니까 그 누구라도 특히 영화나 게임 같은 대중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아보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향수가 이 소설의 셀링 포인트라면 영화가 노리는 것은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이 대중문화 자체를 사랑하는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아이언 자이언트, 킹콩, 닌자 거북이, 헤일로, 척키, 제이슨, 모탈 컴뱃, 할리 퀸, 백 투 더 퓨처, 안티오크의 성스러운 수류탄, 스타크래프트, 키티, 에일리언, 소닉, 샤이닝, 오버워치, 아키라, 건담. 이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바로 글레이브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 속 무기들 중 하나인데요. 이번 영화에서 볼 수 있어서 정말 예상치 못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팝컬처 리퍼런스가 말 그대로 리퍼런스로 그쳐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런 팝컬처 레퍼런스가 스토리에 너무 깊숙하게 묶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런 것들을 몰라도 영화 그 자체를 즐기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열쇠를 푸는 관문이 소설에서는 던전 앤 드래곤 몬스터의 형태를 한 NPC와 자우스트 게임을 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우스트가 뭔지 모르는 저로서는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의 첫 번째 열쇠를 얻는 방법은 바로 흥미진진한 레이싱을 통해서입니다. 사실 흥미진진하다라는 말로 이 장면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스피드와 폭발감이 미쳐 날뛰는 끝내주는 액션 장면입니다. 액션이 폭주하면서 핫휠즈 같은 트랙에다가 티렉스에다가 킹콩까지 등장합니다. 이 미쳐 돌아가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주인공들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액션이 흥분이 되면서도 포커스를 잃지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체가 미니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스티븐 스필버그 퀄리티입니다. 또 하나의 스티븐 스필버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 때
각색을 엄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스나 주라기 공원처럼요. 이 레디 플레이어 1도 플롯이 원작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스나 주라기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레디 플레이어 1은 정말 모범적인 각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플롯이 아무리 달라져도 원작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스토리,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 스피릿이 완벽하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소설의 플롯보다는 이 영화 속 플롯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제가 소설에서 가장 지루했던 부분이 바로 중반부인데요. 이 영화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후반부를 중반부까지 늘리고 거기에 오리지널 컨텐츠를 더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물론 레디 플레이어 1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은 캐릭터의 성장이 상당히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든다는 점과 마지막 부분의 전개였습니다. 물론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팝컬처를 향한 좋은 메시지도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직후 또 하나의 미니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시퀀스 자체는 좋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 가족 모험 영화가 생각나는 장면들이었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은 이 거대한 클라이맥스가 끝나고 이어지는 감동스러운 결과와 이 위기의 미니 모험이 상당히 정신없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시퀀스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다르다 보니까 둘 중 어느 한 부분에도 제대로 몰입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1은 다양한 대중문화를 사랑하는 저로서 굉장히 행복한 영화였습니다. 제가 영화라는 이 대중문화를 사랑하게 만들어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뛰어난 연출이 이 신나고 흥미진진한 모험을 더욱 재밌고 인상 깊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Help us save the Oasis.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죠. 여러분은 레디 플레이어 1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